안녕하십니까, 한칠기 교수입니다. 이 책은 정문각의 사례생략 2판이 되겠고요. 정말 좋은 책입니다. 그래프만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. 그래프의 제목은 헤모글로빈의 산소해리 곡선이에요. 헤모글로빈 아시죠? 그죠? 산소하고 굉장히 친하네. 산소 아시죠? 그죠?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. 해리는 뭘까요? 정말 저도 좋아하는 연예인인데요. 해리는 분해 분리입니다. 분해가 뭐죠? 결합된 걸 나뉘는 거. 분리도 나뉘는 거. 결국 분자를 지우고 해리자만 남겨도 결국 무슨 뜻이에요? 나뉘는 겁니다. 누구와 누구가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잘 나뉜다의 반대는 뭘까요? 잘 결합한다 라는 거겠죠. 그래프니까 X축, Y축 봐야 되겠죠. X축은 산소 분압입니다.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. Y축은 혈색소의 산소 포화도입니다. 그러니까 그 혈색소, 헤모글로빈 중에 몇 퍼센트나 산소와 결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. 헤모글로빈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 있는 거야. 있는데 이 중에서 몇 놈이냐 산소와 결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. 계산하기 편하게 5개만 남겨보죠. 지금 3개가 그 결합하고 있으면 몇 퍼센트예요? 60%가 되겠네요. 100% 이런 식으로. 수치를 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많은 혈색소가 산소와 결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. 우리가 그 결합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포화라고 알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산소 분압이 높아질수록 많은 수의 산소들이 혈색소와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는 거죠. 반면에 산소 분압이 낮아지면 혈색소의 산소 포화도는 낮아집니다.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그래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. 기본적인 그래프는 파란색 실선인데요.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. 근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경우가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.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. 자, 먼저 산소 분압이 51대 이 정도면 몇 정도 될까요? 그리고 여기도 하나 그려야 되겠죠? 이 정도는 몇일까요? 이 정도는 몇일까요? 요게 100인데 반으로 나뉘면 한 여기가 75 나오겠죠. 그죠? 그리고 다시 여기를 반으로 나누고 여기를 또 반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요. 다시 반으로 나눴으니까는 25 차이가 나는 거예요. 둘로 나누면 12.5죠. 그죠? 62.5가 될 것이고 여기는 그죠? 맞나요? 맞죠? 그리고 여기 또 12.5를 더하면 87.5가 되겠네요. 그죠? 그리고 다시 그걸 반으로 나눠야겠네요. 6.25 정도 나오겠네요. 그럼 여기는 대충 68.45 뭐 이 정도 나오니까 한 68 정도. 여기는 한 68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여기는 81.25니까 81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여기는 93.7, 한 94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같은 산소 분압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환경이냐에 따라서 산소 포화도, 혈색소가 가져갈 수 있는, 결합할 수 있는 산소 포화도가 68%, 81%, 94%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게 왜 달라야 될까요? 달라야죠. 달라야지
우리가 혈색소가 산소를 잘 결합하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. 또 하나 뭐예요? 이거를 잘 전달해 줘야죠. 결합만 잘하면 뭐해? 저축만 하면 뭐하니? 잘 써야지, 그지? 그리고 결국은 잘 결합해야 될 환경이 필요하고 잘 분해해야 될 환경이 필요하다 이거예요. 잘 결합해야 될 환경은 어딜까요? 위치가 허파죠. 잘 분해해야 될 환경은 어딜까요? 운동 중인 근육입니다. 운동 중인 근육들, 특히 유산소 운동, 산소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니? 그죠? 있는 족족이 주세요라고 해야 되겠죠. 허파에서는 있는 족족이 결합시켜야 되겠죠. 그죠? 자, 결과적으로 이 환경은 어디예요? 상대적으로 허파의 환경이고 이 환경이 운동 중인 근육의 환경이 되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운동 중인 근육에서는 산소가 잘 분해된다. 어디로부터? 헤모글로빈으로부터. 운동 중인 근육의 상태를 볼까요? 여러분 운동하면 덥나요? 운동 중인 근육의 온도는요 겁나 뜨거워집니다. 이 온도가 높을수록 그래서 산소가 잘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. 운동 중이니까 산소를 사용하고 CO2를 배출하겠죠. 그죠? 그래서 배출한 CO2가 많아지니까 CO2 분압이 높아집니다. CO2가 많아졌으니까 어찌어찌 하면 아시다시피 pH가 산성화됩니다. 떨어집니다. 그래서 온도가 높고 CO2 분압이 높고 pH, 산성이 잘 되어 있는 환경, 낮은 pH 환경에서 무엇이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잘 떨어지는 환경이 되고 이 산소가 결국 어디로 가요? 근육으로 가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겠죠.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거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pH는 떨어질 거고 그죠? 이 근육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열을 많이 만들어낼 거고 이러한 조건들이 결국은 다시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잘 분해되는 환경으로서 작용하게 될 겁니다. 폐는 반대죠. 허파는 사실은 우리가 인체 내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면으로는 외부라고도 볼 수 있죠. 그죠? 그래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을 것이고 여기 산소 많잖아요. 그죠? 산소가 많으니까 또 CO2는 상대적으로 적은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더 낮은 거고요. CPO2 분압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산성도는 높은 겁니다. 그래서 산소가 헤모글로빈과 잘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. 산소 해리 곡선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운동 중인 근육의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잘 분해돼서 운동 중인 근육 쪽으로 산소를 잘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. 늘 강조하지만 헤모글로빈은 멍청합니다. 아무런 판단 능력이 없어요. 얘가 뭔 줄 알고 표적기관을 찾아가고 얘가 뭔 줄 알고 여기는 근육이니까 산소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? 없어요. 얘는 그런 능력 없어요. 오직 뭐예요? 환경에 따라서 산소를 주고 환경에 따라서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